안녕하세요. 배움의 숲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선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6 아이들이 중등 입학을 앞두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학원에서의 수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제 이력은 이렇게 됐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크게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중등 대비 학원을 꼭 다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초등 저학년 때까지 엄마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집에서들 많이 봐주셨을 텐데 그때까지 수학 문제는 어땠나요? 단순하게 연산 위주로 식을 주고 푸는 형식의 문제가 많았고, 또는 공식을 외워서 문제풀이 유형별로 외우고 연습해서 능숙해지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문제를 물어보는 형식도 달라지고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으로는 많이 힘들더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학의 핵심은 제대로 된 개념과 공식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한 채 단순하게 문제 위주로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위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는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원에서 그 개념을 제대로 배워서 그 개념을 통해 또 다른 공식이 나오는 배경과 유도 과정까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슬기로운 수학학원 사용법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원의 장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개념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거, 그리고 일정한 분량으로 진도를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심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선행 진도도 빼면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오답 관리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실력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등등 그러한 많은 장점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모든 장점들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간과하지 않은 사실은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다만 학원에서는 그 공부의 방향성이 잘 되고 있는지를 도와주고 또 확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학원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보내신다면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주제로는 수학에서 필요한 사고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 자체도 길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고요. 보통의 우리 아이들,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력으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기별로 초등 저학년, 그리고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그리고 고등, 이 시기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초등 저학년 때 필요한 사고력이라는 것은 각 단원에서 배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즉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에서는 심화 문제가 아닌 기본 문제를 풀었을 때 적당히 풀 수 있고, 혹시 틀렸을 때 이거 내가 여기에서 실수했네 라고 고칠 수 있다면 이 시기에 필요한 사고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심화 문제나 사고력은 독서, 즉 언어 능력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사고력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그 기본 개념을 배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는 확장되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시기에 필요한 사고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배웠으면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부채꼴이 원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구할 수 있으니, 굳이 원의 넓이 공식 따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따로따로 외우는 그런 병렬식의 공부가 아닌 당연한 내용을 공식으로 만들어 놨네 라고 알 수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공부가 진행이 된다면 다른 공식들도 암기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학교 때까지는 이러한 사고력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등학교 때에 필요한 사고력이라는 것은
또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개념에서 확장된 것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풀 줄 알고, 즉 우리 중학교 때까지 필요한 연습해온 그 사고력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문제를 물어보는 형식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면서 도식화, 즉 표로도 나타내보고 그림이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식을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를 나만의 풀이법으로 바꾸는 능력, 바로 이게 고등 수학에서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수준에 맞는 교재 선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크게 시중 교재를 5단계로 하여 구분 지어 보았습니다. 1단계는 교과 내용 중심의 기본 개념 문제를 반복하는 문제집 위주로, 그다음 2단계는 쉬운 난이도의 개념수 위주로, 3단계는 학교 내신 수준의 기본에서부터 중상 수준 정도의 유형서 위주로, 그다음 4단계는 심화 입문 교재, 그다음 5단계는 심화 교재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는데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즉 반별로, 수준별로 교재는 각각 다른데요. 보통 선행 첫 교재로서 1단계 문제로 가볍게 시작을 해서 2단계 기본 개념선 굳이 하지 않고 바로 3단계에 있는 센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앞에서부터 쭉 개념 계속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왜 2단계 개념선 하지 않느냐고 건너뛰냐고 하실 텐데요. 그 2단계 개념서는 저는 혼자 공부할 때나 또는 집에서 선생님 도움 없이 공부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학원에서는 그 교재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그 개념서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설명하시고 본교재인 센으로 나가시면서 개념서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3단계 수준인 센까지는 정확히 하고 있고요. 물론 반별로 차이도 있겠지만 선행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센 단계와 더불어서 4단계에 있는 자이스토리나 5단계의 A급 수학까지는 본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들도 유형이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프린트로 대체해서 하고 있으니 모든 문제는 시중에 있는 교재들은 거의 다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그럼 배움의 숲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강의식 수업이고요. 개념을 자세히 설명을 한 후 그 개념으로부터 확장된 새로운 개념, 공식, 그러한 정리 등을 설명해주고 증명해주는 저희가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제목, 그날 배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개념만 제가 딱 타이틀만 주고 거기에 적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확장된 또 다른 공식들을 증명하고 유도해 보도록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자기 생각을 이끌어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채워지는 부분도 많아지고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는 이런 형태의 공식이 나왔는데 중1 때는 이렇게, 중2 때는 이렇게, 중3 때까지는 이렇게 연계되고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라고 그런 정리까지도 가능해지도록 아이들이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풀이에서는 처음에 제 문제는 제가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지는 않고요.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들, 그리고 공식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숙제로 많이 내주는 편인데, 숙제를 해온 후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나 또는 풀었지만 정확하게 이게 내가 정확히 알고 풀었는지 애매한 문제들만 모아서 질문을 따로 받아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때도 전 항상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고요.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또는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지 그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발문하고 또는 힌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까다로운 문제들 있잖아요. 즉 아까 교재에서 말했듯이 5단계의 심화 교재 거기에서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함께 친구들끼리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발표해가는, 즉 우리는 그걸 일명 토론 수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수업도 심화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런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답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답 관리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매일 과제에 따른 오답 관리와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정기적인 테스트로 오답을 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인 과제에 따른 오답 관리는 매일매일 아이들이 과제를 해오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해봤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다시 그날 저녁에 가서 다시 집에서 풀어오는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오답 노트는 제가 매일 검사하진 않아요. 그게 사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보니 매일 검사하진 않지만, 게릴라성으로 만약에 월요일 날 그 오답 노트를 해왔다면 그날 당일은 검사하지 않지만 금요일쯤 한번 검사해 볼까, 오늘 누구 걸 검사해 볼까 해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긴장감을 갖고 오답 노트도 잘 해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정기적으로 테스트로 오답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오답 테스트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발문 형식을 바꿔서 오답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문제에서는 객관식이었다면 저는 주관식화, 모든 문제를 주관식화해서 거기에 대한 풀이 과정까지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오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약간 개념을 1단원 개념을 지금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배웠을 때는 만약에 내가 선행을 계속 나가서 4단계를 지금 배우고 있다면 그 1단원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4단원쯤 또는 3단원쯤 나갔을 때쯤 1단원에 대한 오답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또는 1, 2단원 함께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항상 아이들이 오답에 대한 것은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적어도 그 한 문제에 대한 오답은 5번 내지 5번 이내에는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반마다 커리큘럼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즉 중학교 3학년이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고등수학을 나가게 되고, 고입을 앞둔 즉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때에서는 고1 모의고사에서만큼은 안정적인 2등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은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배신하지 않고 서서히 보여주는 학문이므로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간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늘 지치지 않게 노력하면서 고민하며 함께하는 배움의 숲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